자, 다시 28페이지로 가보시면 이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다 말았냐면 제조기업에서는 무조건 재료원가, 노무원가, 제조경비를 쓴대요. 근데 우리가 원가를 계산한다라고 하는 건 얘네들 다 해서 얼마냐? 그걸 계산하자는 게 아니라 이 원가들을 누구를 위해서 썼는가? 제품 A냐, 제품 B냐 이거 따라가는 과정이 바로 원가 계산이라면서요. 자, 그러면 원가를 나눠봤을 때 이거는 그냥 누가 봐도 A를 위해서 썼네. 이거는 누가 봐도 B를 위해서 썼네 라는 게 별다른 계산을 안 해봐도 뻔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념치킨도 만들고 후라이드 치킨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양념이래. 양념은 누굴 위해서 썼겠어요? 당연히 그건 양념치킨만을 위해서 쓴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내가 뭔가 원가를 썼는데 그 원가가 도대체 누굴 위해서 썼는지를 그냥 안 봐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거.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뭐가 된다고요? 걔네들 추적이 된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즉 우리가 재료를 쓰든 인력을 쓰든 아니면 기계를 돌리던 간에 우리는 추적이 되게 쓸 수도 있겠지만 추적이 안 되게 쓰는 것들이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재료를 쓰고 노무원가를 쓰고 제조경비를 썼는데 누굴 위해 썼는지 명백하게 안다라고 한다면 원가 계산 게임 끝났네. 뭐 그냥 얼마인지 알고 있는데 뭘.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누구를 위해서 썼는지가 불분명한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치킨집, 이 강의실이 지금 치킨집이고요. 이쪽에서는 양념치킨을 튀기고 있고 이쪽에서는 후라이드 치킨을 튀기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치킨집은 빌려왔고요. 건물 주인이 따로 있어서 우리가 임차료를 내야 됩니다. 근데 그놈의 임차료를 우리가 다 해서 얼마냐면 100원을 내고 있는데 100원 중에서 내가 양념 때문에 주는 게 얼마인지 후라이드 때문에 주는 게 얼마인지 이게 구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될 리가 없는 거니까 그런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원가가 추적 가능성이 없다. 추적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원가들은 우리가 추적이 되는 놈들도 있는데 추적이 안 되는 놈들도 있구나. 이걸 좀 이해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추적이 되는 놈들은 앞에다가 말을 좀 붙여줘야죠. 추적이 된다 그러면 무슨 말 붙일까요? 추적이 된다면 내가 특정한 원가 대상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쓴 거다라고 해서 앞에 직접자를 좀 붙여주세요. 그래서 얘는 말을 만들어 보면 추적이 되게 쓴 재료 원가니까 직접 재료 원가 하시면 되겠네. 노무 원가를 내가 어떤 특정한 원가 대상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썼구나. 그러면 추적이 된다는 거니까 이런 녀석을 우리는 직접 노무 원가라고 이렇게 부르시면 되겠네요. 직접 노무 원가. 그렇죠? 그 다음에 제조경비 같은 경우에도 추적이 되게 썼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앞에다 직접을 써서 직접 제조경비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직접 제조경비 이 정도로 그렇죠? 자, 그러면 추적이 안 되는 애들도 있습니다. 추적이 안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특정한 원가 대상을 위해서 쓴 게 명백하지가 않아요. 그냥 뭉뚱그려서 쓴 거야. 뭉뚱그려서 썼으니까 그렇게 쓴 것도 분명히 제품 A나 제품 B를 위해서 뭔가 기여를 하긴 했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한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기여했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간접을 써줄 겁니다. 간접을 써서 얘는 뭐라고 할 거냐? 간접 재료 원가. 얘는 뭐라고 할 거냐면 간접 노무 원가 이렇게 불러야 되겠죠. 얘는 뭐라고 할 거냐면 이름을 조금 바꿔서 제조 간접 원가 이렇게 이제 부르게 돼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떠한 요소를 썼느냐, 재료를 썼느냐, 인력을 썼느냐, 기계를 썼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추적이 되게 썼느냐 안 되게 썼느냐에 따라서 또다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니까 공장에서 발생하는 원가들을 디테일하게 분석한다 그러면 최대 3개 곱하기 2개에서 6가지로 분석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6가지로 분석을 하게 되면 너무 좀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서 얘네들을 훨씬 더 우리가 심플하게 조금 이렇게 묶어버릴 건데 어떻게 묶을 거냐. 우리가 사실 원가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일단 2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바로 얘입니다. 얘. 직접 제조 경비. 자, 직접 제조 경비에 대해서는요. 이거 실무적으로 있을까 없을까라는 걸 따져보면 실무적으로는 되게 많아요. 사실은. 실무적으로는 당연히 직접 제조 경비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다고요.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실무랑 그다음에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랑은 엄밀히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 아무리 실무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할지라도 시험 문제에 만들기 적합하지 않다면 시험 문제에서 안 나와요. 얘가 대표적으로 좀 그래요. 얘는 실무적으로는 되게 중요한 원가이긴 한데 시험 문제에서 뭐 마땅히 낼 만한 게 없어요. 얘가. 그러다 보니까 얘는요. 시험 문제에서는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놈에 대해서는 1차 시험 보는 그날까지는 솔직히 뭐 그렇게 무시를 해도 별로 상관없다고 봐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수업 목적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물론 요 놈이 1차 시험에서 나온 적이 그럼 한 번도 없습니까? 라고 한다면 한두 번 있긴 있어요.
한두 번 있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뭐 어렵냐, 뭐가 특별한 뭔가가 있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긴 있는데 나중에 그냥 제가 어차피 객관식 문제 좀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냥 하도록 하고 우리는 당분간 얘는 좀 잊어버립시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당분간 얘를 좀 잊어버리시고 나면 이제 남아있는 거는 결국 5개인데 우리가 지금 축을 2개로 설정하고 있거든요. 요렇게 축 하나. 그 다음에 요렇게 축 하나에서 2개 축을 좀 설정을 해놓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원가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요 축이 더 중요한가요? 세로축이 더 중요한가요? 아니면 가로축이 더 중요한가요? 어떤 쪽이 더 의미를 많이 가져요? 이게 재료냐 아니면 인력이냐 아니면 기계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뭐면 어때? 그냥 아무거나 넣어서 그냥 제품 만들면 되는 거지. 솔직히 우리가 원가 계산한다는 건 다 해서 100원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A가 얼마고 B가 얼마냐 이게 중요하다면서요. 그럼 A랑 B한테 갈 때 답이 명백하게 정해져서 가는 놈이 따로 있고 명백하게 정해져 있지 않지만 우리가 강제로 뿜빠이를 쳐야 되는 게 있다면 여기에 걸리느냐 아니면 여기에 걸리느냐 그게 되게 중요할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원가는 이렇게 나눕니다. 제일 먼저 직접 재료 원가, 그 다음에 직접 노무 원가. 얘네들은 별도로 나누자는 거죠. 자, 줄여서 얘기할게요. 뭐라고 한다고요? 직접 재료 원가, 다이렉트 매터리얼 코스트니까 얘를 DM이라고 지금부터 부를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직접 노무 원가도 이거는 영어로 다이렉트 레이버 코스트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DL이라고 이렇게 부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 강의를 계속 들으셨던 분들은 이 말들이 익숙하실 거고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저의 강의 말고 딴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조금 낯선 그런 용어일 수도 있는데 요거 솔직히 제가 만든 말 아니거든요. 제가 약자를 뭐 하려고 제가 만들겠어요. 이것들을 뭐 하려고 이걸. 괜히 제가 이상한 말 썼다가 시험장에서 썼다가 이거 막 틀려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 바닥에선 다 이렇게 쓰는 약간 좀 공용된 그런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솔직히 뭐 시험장 가끔 가다 2차 시험 보시는 분들이 시험장에서 이렇게 써도 됩니까? 뭐 가끔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이렇게 썼거든요. 저는 그냥 다 DMGL OH 이렇게 썼어 그냥. 그렇게 써도 그냥 다 맞았다고 해줬으니까 합격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써도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DMDL, OH 이런 것들은 워낙 다 통용되는 거니까 좀 뻔한 거니까 좀 쓰시고요. 나머지 것들 이런 것들 외에 다른 것들은 굳이 막 약자 안 쓰고 가급적이면 시간 이것도 솔직히 시간 된다면 그냥 다 쓰시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시간이 허락이 안 된다 그러면 DMDL, OH나 아니면 뭐 CM이나 이런 것들 공원이 그런 것들은 조금 아무래도 통용되는 거니까 그 정도는 써도 됩니다.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는 직접 재료 원가를 DM, 직접 노무 원가를 DL 이렇게 부르자고요. 그럼 나머지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